자, 아까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포소화약제 좀 하다가 얘기가 못했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소화약제라는 것, 물에다가 타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질식 효과예요.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134페이지에 그 약제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기계포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리까지 다 알긴 너무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포. 근데 기계포라는 말 자체만 좀 떠올려 보는 거죠. 화학포, 기계포. 그러면 포라는 건 폼, 거품을 말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 거품을 뿜어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기계포라는 거고요. 그래서 단백질의 가수분해물을 이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에 있는 게 있고 둘이 섞어 쓰는 게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발포 방법에 의한 것 돼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크게 두 가지더라. 화학적으로 섞어만 주면은 그냥 거품 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화학포가 되는 건데 잘 안 씁니다 요즘에는요. 그래서 뭐냐 일반적으로 뭐냐 예를 갖다가 공기를 넣어서 아까 휘핑크림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팍 밀어내는 거 그게 이제 기계포다라는 거고 또 다른 말로 이제 뭐 공기 섞이기 때문에 공기포라는 표현도 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방법에 의한 분류가 화학포, 기계포가 있어요라는 거. 요 정도로만 보고 넘어갑니다. 그 이상 깊게까지는 뭐 나와주실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편하게 일단은 분류상으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거 외우시는 겁니다. 팽창 비율, 저발포 20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몇 배 안 되는 거네. 저발포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2, 3종이 있는데요. 자, 이거 간단합니다. 80에서 250, 250에서 500, 500에서 1000인 겁니다. 그래서 숫자 외우는 거예요. 저발포는 20배 미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2, 3종이 있어요. 그래서 1종이 얼마? 80에서 250, 두 번째가 250에서 500, 500에서 1000까지 1, 2, 3종. 요거는 외우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지금 거기에 이제 뭐 기술적으로 따져보니까 뭐 단백포 소화제에 뭐 지금 뭐냐 이제 보통 이제 쓰는 비율 따지는 거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기계포 약제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뭐 공통적인 성상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보통의 이제 뭐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균질해야 된다. 균질이라는 게 뭐냐면 고르게 섞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요. 그 뭐냐 이게 뭐 여기에는 좀 약재가 많이 있고 저기는 없고 이래버리면 이제 거품이 이쁘게 못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게 잘 섞어 줘야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변질 방지가 있을 겁니다. 뒷 문장 보시면요. 그 발생된 거품은 석유류 등 가연성 액체 표면에 흘러서 자 고르게 퍼진다. 아주 뭐 진하게 잘 표시가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이게 쭉 퍼져가서 고르게 덮어야 되는 거지 안 퍼지고 불 펄펄 나는데 여기만 잔뜩 모여있어.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고르게 퍼져야 될 것이다. 이건 뭐 어떤 약재나 다 비슷합니다. 불 나면요. 화재 현장에 지금 가면은요.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화약재를 뿌려 불은 껐는데 이런 그리고 독가스 발생하네. 이거는 안 끄는만 못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냐 당연히 독성을 띠지 않아야 한다는 거 또 뭐 의견대로 이제 유독가스 같은 방출이 없어야 한다는 거. 이거 뭐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담배포 소화약제 좀 나왔는데 이건 제가 좀 그냥 그 의미만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워낙에 담배포라는 말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는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더라도요. 단백질을 갖다가 쪼개려고 그러면 물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가수분해를 이용한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워낙 출제율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거 하나 수성막포 지금 보시면 어떤 거였죠? 지금 보니까 유류 표면 위에 있는 기포에서 배출하는 불소계 계면활성제. 불소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계면활성제 중에서 플러린이죠, 플러린. 요게 좀 이제 한 역할이 큰 겁니다. 그래서 불소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옥시, 산소계 표백제 이런 말 하잖아요. 불소계, 염소계, 산소계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수성막 포소화약제는 뭐냐? 불소계 계면활성제. 요거 밑줄 한번 그어놓으세요.
치사하게 염소가 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거기 라이트 워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뭐라 했습니까? 지금 그 불 속의 계면 활성제 수용액이 유류 표면의 물과 유류의 중간 성질을 갖는 이게 계면 활성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성막을 형성해 준다. 그리고 이 녀석이 뭐냐? 보통 유류가 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류가 직접 타는 게 아닌 거고 발생된 증기가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막을 덮어가지고서는 뭐냐면 증기 발생을 억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나와진 걸 못하게 산소를 막아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냐 올라오는 가연성 증기를 막아버리는 거죠. 요게 이제 수성막포라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니까 3M에서 만들었대요. 3M에서 라이트 워터라는 이제 별명이 붙어 있답니다. 3M이 뭐 어디 있는 회사인지는 알 거 아니야, 그죠?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아주 큰 히트작. 3M의 최고 히트작. 뭘까요? 뭐 많이 있는데, 3M 하게 되면 우리가 테이프 같은 거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굉장히 유명한 화학회사인데, 포스트잇이죠, 포스트잇. 포스트잇이 아주 3M의 그 걸출한 작품인데, 이게 참 재밌어요. 그게 원래 실패작이야. 그게 뭐냐면, 그 3M에서 이제 그걸 만들 때 어떤 거로 만든 거냐면 원래 메모지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야, 붙였다 띄니까 찐득이 붙으니까 찐득이 좀 안 붙게 좀 띄워도 깨끗하게 떨어지는 걸 만들어라고 했던 거야. 테이프를. 그렇게 해서 이게 찐득이를 안 남게 만들었는데 너무 잘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깨끗하게 떨어지고 또 금방 또 붙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테이프에 접착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걸 떼내면 여기 찐득이 묻은 건 뭐냐면 접착 성분이 여기 묻어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깨끗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 여기 하나도 안 묻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포스트잇으로 이제 그러니까 원래 실패작인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경제 어디서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교훈이 뭐냐면 단점을 장점으로 살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패로 성공으로 이끈 케이스인데 약간 얻어걸린 것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걸 갖다가 야 이거 접착력이 너무 약해라고 해서 버렸으면은 돈 많이 못 벌었겠지.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길에 나와서 잠깐 3M 얘기 나와서 잠깐 해본 얘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소화 성능이 우수하더라. 예, 그래서 수성막포가 소화약제 성능이 상당히 우수한데랍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면 담백포 소화약제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로 아주 그 성능이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쓰는 양도 3분의 1밖에 안 돼. 우와, 그럼 뭐야? 쓰는 양은 3분의 1밖에 담백포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소화 효과는 한 5배 정도 본다. 상당히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좋은 거 다 알겠는데요. 자, 그러면 아쉬운 대로 단점이 하나 뭐였을까요? 그렇죠. 비싼 거야. 좋은 건 어떻게 알고 비싸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상당히 좀 비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도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시험지에 돈 얘기가 나오긴 하겠냐만서도 어쨌거나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5% 환원 시간이 수성막초는 60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요. 여러분들이 거품 있으면 하다못해 맥주를 따랐어. 그러면 거품이 쭉 생기면 가만히 있습니까? 접착 줄잖아요. 거품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25% 환원 시간이 한 60초 이상으로 좀 버틸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불이 센 상태에다가 이걸 갖다 뿌렸단 말이야. 그러면 거품이 생겨야지 질식을 얻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품이 금방 깨져버리면요. 얼마 효과를 못 보는 거죠. 근데 60초 이상 간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성막포 대표적으로 이제 유료화제에 많이 쓰는 거고요. 유료에 오염되지 않는다. 표면화 주입 방식에 의해서 설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군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이제 거기 있네요. 단점에 열화현상 얘기 깨지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 비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포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수성막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포가 있어야지만이 소화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분말은 아직 안 했으니까 이거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얘기 나왔습니다. 계면활성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계포잖아요. 기계포죠. 그래서 기계의 동력에 의해서 공기랑 섞어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담백포보다는 먼저 써왔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뭐냐, 요게 좀 소화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와갖고 지금 보면은 저발포 외에 이제 중발포, 고발포 이게 나와지면서 이제 그 조금 더 성능을 좀 높였다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장점, 단점들이 좀 나와 있는데 뭐 장점 중에서 보면요,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양호하더라. 잘 고르게 잘 펴져요. 또 나름대로는 뭐 저장성도 우수하고 또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고요. 저발포, 고발포가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 유류 모두 사용하다. 그 다음에 약재 보존 기간이 영구적이다.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하상가 창고 이거 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윤화가 나오는 단점에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이런 겁니다. 기름에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불이 났어요. 불이 확 났어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계면활성 제품을 갖다 쫙 뿌립니다. 이렇게 막 뿌렸어요. 그랬는데 얘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요게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이 벽에 닿는단 말이야. 벽에 닿으면서 이쪽 거품이 먼저 깨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생기냐면요. 처음엔 딱 덮었는데 덮어서 딱 꺼져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서 얘가 불이 꺼지기 전에 거품이 사라지면서요. 이게 점점 이게 가운데로 몰려들어 버려.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들어 버려. 그럼 뭐냐면 이쪽에 뭐냐면 숨통이 열리는 거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가운데로 몰리면서 가장자리에서 불이 살아납니다. 그걸 갖다가 술의 윤자, 불화자. 그래서 윤화현상, 링파이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를 썼을 경우에 이렇게 유리 표면에 이제 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빨리 안 꺼지게 되면요. 가장자리부터 거품이 깨지면서 산소랑 닿아지면서 불이 지금 뭐냐면 둥그렇게 생기는 윤화 현상이 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정도. 예. 뭐 그 정도 뭐 환경오염은 조금 뭐 있겠죠. 근데 이제 없는 게 좀 있으면 나와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요한 거는 그 알코올이 물하고 섞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용성 물과 섞이는 물에 녹는 자 가연물질은 알코올류 대표적 알코올, 에테르, 에스테르, 뭐 케톤, 알데하이드 뭐 쭉 있는데 그냥 알코올하고 에테르, 에스테르 정도까지는 좀 그냥 하다 보면 입에 올라요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뭐냐 요런 것들에 이제 있습니다. 요런 화재 시에 지금 보신 담백포, 계면활성제 수성막포, 그 다음에 불화담백포 소화약제, 아까 플러린, 불속의 담백포 소화약제 등이 지금 뭐냐면은 기포의 반대가 소포라고 보시면 돼요. 거품이 깨진단 말 있죠? 그 소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뭐냐, 지금 이제 그 소포성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계면활성 같은 경우 이제 그 링파이어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뭐냐, 수용성 가연 물질에 용해되지 않는 성질을 가졌다라는 게 그래서 금속 비누형 알코올포 소화약제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뭐냐 포니까 거품 만드는 거고 화학포, 기계포 있고 기계포에서 종류가 대표적으로 담백포네, 수성막포네, 계면활성제포네, 뭐 알코올형이네, 불화담백포네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요 종류만 정확히 구별하시고 있으면은 나머지 부분 아니 왜냐면 그 이상 나지는 않기 때문에요. 쓸데없이 뭐 다 외워봤자 안 나오는 거 까지 할 거 없어서 이런 게 있다 정도. 예. 응. 쏘리. 이게 벗고 하자. 이게 지금 노이즈 타지, 씩씩 소리가. 오케이, 쏘리. 자, 이 정도 그냥 하나 구별하시고. 자, 그다음 불화담백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 담백포의 좀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불 속에 계면활성제를 좀 첨가해 주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요. 윤화현상이 발생하잔다. 요거 밑줄 한번 긋겠습니다. 어디에요? 138페이지에 불화담백포 니은에 있죠. 그래서 유류 저장 탱크의 화재 시에 윤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도. 그러면 지금 아까 방금 봤던 거 어디 있어요?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 이제 윤화가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 거기에 단점을 좀 보완시킨 게 불화담백포 소화약제 정도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한참 뭐 길게 할 거 없어서 그냥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물소화제, 첨가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요번에 나왔습니다. 요번에도요. 침점제가 나왔나? 침투제가 나왔나? 하여튼 뭐 나왔어. 자, 잘 들어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첨가제라는 게 무슨 얘기냐? 대표적으로 말입니다. 아까 뭐 물이 일단 정말 뭐 비용도 안 들고 여러 가지로 그냥 당장 급하게 쉽게 구했을 수 있는 소위 약재 아니냐. 뭐 약이란 말도 좀 그렇습니다만 근데 단점도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떠올릴 만한 게 뭐 있느냐? 대표적으로 겨울에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얼음이라도 던져버릴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얼지 말라고 부동액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있군요. 저 뒤에 있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니까 부동제, 부동액. 예, 그래서 요건 그냥 에틸렌 글리콜.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요게 이제 보통 우리 자동차 부동액 뭔지 알지? 그렇죠? 예, 약간 초록색 비슷한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겨울에 엔진에 이제 저 냉각수 왔다 가는 쪽 이제 얼면 이제 파이프 짜개지죠. 그러면 이제 엔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얼지 말라고 부동액을 넣는 거란 말이죠. 근데 부동제 기본적으로 물은 얼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엔 부동액 넣자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 김에 6번을 먼저 볼게. 유동성 보강제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을 보강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물은 수소결합해 그러면서 그냥 비열크고 기와열커 그랬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surface tension이라 그래요. 이걸 표면 장력 그럽니다. 여러분들 물방울이 동그랗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 왜 원리가 뭐냐면은요. 표면적을 최소화시키는 성질 때문에 동그랗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은 완전하게 무중력 공간을 하면 완전히 동그래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력 때문에 약간 납작해지는 거죠. 근데 어쨌건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그렇게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물 분자끼리도 잡아당기고 그래서 찐덕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도 점성이 있는 거야. 예. 그랬는데 이 점성이 크면 클수록에 파이프에서 물이 지나갈 때 좀 유속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느려지는 거죠. 찐덕거릴수록에. 그래서 유동성 보강제를 넣어서 파이프에서의 유속을 빠르게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점성을 줄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유동성, 여기 나와 있네! 점성이 작아져서 방수량 증가시킨다. 여기 나와 있네. 같은 압력에서 얘기죠. 그래서 뭐니까 부동액, 뭐 아주 기본적으로 유동성 보강제도 있고, 그 다음에 유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유화제. 그래서 유화제는 뭐냐, 물에 섞어 쓰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시켜준다. 그래서 아까처럼 뭐냐면은 수성막포가 덮어주기도 하는 거지만 얘는 뭐냐면은 물 자체에서도 뭐냐면은 증발을 좀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와갖고 자 거기에 그 산 알칼리 소화기 있는데 이거는 거기 세 번째 보니까 현재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보면은 잘 안 써요. 요즘에는요.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강화액이 나와집니다. 강화액.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요. 일단 뭐냐면 강화액을 넣는데 부동액처럼 말이죠. 잘 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냐면 이거는 강화액이라고 치면은 마치 아까 유동성 보강제랑 할거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조금 찐덕거리게 해주는 겁니다. 점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지금 근데 중요한 게 강화액 같은 경우에 보면요. 사용 후에 세척하지 않으면요, 배관이 막히거나 용기에 부식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화액 소화기 같은 경우는 굳이 말하면 탄산칼륨이 있는데, K2CO3, 이제 요런 거, 인산암모늄 같은 게 있습니다. 요런 걸 좀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강화액, 다시 말하면 부동액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점성을 좀 더 준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증점제, 중점제 아니야. 증점제야. 점성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보니까 비스커스티가 점성의 뜻이잖아요. 비스커스티가. 그래서 물의 유동성 때문에 소방 대상물의 부착성이 떨어진다. 뿌리니까 그냥 흘러버리더라. 그래서 유실을 방지하고 장기간 체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점제, 점도 증가. 그거 하나만 밑줄 빡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좀 분산이 덜 되기 때문에 소방 대상물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림화재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불 났거든요. 그런데 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소방 헬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위에서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떨어지면서 이게 입자간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거의 물방울로 분산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거는 실내 화재 같은 경우는 무상주세꼴이 되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그렇게 퍼져버리면 뭐냐? 산소 충분히 공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뿌릴 때 뭐냐면은 이렇게 증점제를 넣어서 좀 퍼지지 않게 그냥 툭 떨어져.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찐덕거리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림화재, 다시 말하면 산불에 좀 효과가 좋더라. 그러다 보니까 5번이 있어요. 이게 찐덕거리니까 거꾸로 말입니다. 자, 이럴 수 있거든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막 뿌리면 물이 흘러가긴 하는 거지만 신부화재라든가 깊은 데까지는 물이 못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꾸로 뭐냐면요. 그 깊은 데까지 물이 잘 가게끔 넣어준다. 그러면 그게 침투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침투성을 증가시킨다. 예. 그랬고 지금 뭐냐. 물의 침투가 용이해지는 원료인 원면화재. 예. 쉽게 말하면 섬유화재가 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자꾸 이제 물을 자꾸 땡겨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에까지 이제 못 들어가는 거잖아, 물이. 그래서 보면은 그런 데서 많이 쓴다라는 거고요. 해서 그럼 뭐냐. 증점제하고 침투제는 서로 반대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반대 역할을 하는 게 왜 필요해요? 맞는데 쓰라고. 때로는 점성을 늘리기도 하고 점성을 줄이기도 해라.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강화에 그다음에 증점제, 침투제, 부동액, 유동성 보강제. 이번에 나온 것도 이것도 하나 나왔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보강제가 나왔나, 침투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봐갖고 이제 수계 정도는 봤습니다. 자, 이제 가스계 남았어요. 가스계 보시면 제일 먼저 CO2,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있고요. 이게 제일 베이스죠.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에 어딨냐면은 144페이지에 할론이 있습니다. 할론 소화약제. 그 다음에 3번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또 뒤에 가면 청정 소화약제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 요 얘기만 좀 하고서 일단 오늘은 개론은 일단 빼도록 하죠. 빼는 게 아니고 오늘 거기까지만 진도 빼겠습니다. 제일 한내 빠진 거, 우리 뭐 그냥 조그만 거, 그 소화기 CO2잖아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냐, CO2 소화약제. 그러면 이게 형태가 분말이 됐건 거품이 됐건 간에 기본적으로는 질식 소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뭐 당연히 CO2가 배관 내에서 액상인 거지만 분사 헤드기어에서 기화되면 분사된다. 완전 산화물질이다. 자, 잠깐만,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배관 내에서 이런 얘기 왜 나와주는 겁니까? 이게 우리 조그만 소화기만 떠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소방서에 이제 차들 보시면 물차, 탱크차, 펌프차, 그다음에 또 뭐 있어? 기본적으로 화학차는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냐, 화재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에는 다 종류별로 있는 거고 보통 센터에 가면은 세대 있거든요. 펌프차, 지금 말씀드린 탱크차, 그 다음에 화학차 있거든요.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뭐냐면 이제 약재 달리해서 이것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배관이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은 적어도 뭐냐면은 화학차라든가 아니면 건물 자체에 있는 소화 시스템 거기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조그맣게 뿌린 소화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분사 헤드가 있고 나와지면서 기화되면서 액체에서 기화되면서 기본적으로 기화될 때 온도 확 떨어지거든요. 단열 팽창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확 가서 덮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잘 보세요. 이때 나와지는 CO2는 완전 산화물이에요. 굉장히 안정합니다. 반응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활성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화학 반응성이 없다는 얘기 됩니다. 더 이상 뭐 산소랑 반응할 리가 없죠. 그래서 또 뭐냐. 질식성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산소 공급 차단한다. 제일 기본이 이거죠. 그 다음에 액화 CO2의 경우에 기체상으로 갈라 그러면 야, 액체가 기체 되려면 그냥 가냐? 기화열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가 액체 상태에서 나와줘서도 이게 기화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냉각 소화의 기능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장점 많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은요.
CO2 같은 경우는 닦아내면 되는데 물은 스며들어 버리잖아. 그래서 수손 피해 같은 거는 훨씬 좀 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 번째 보면은 질식소와 기본에 일부의 냉각소와 기능도 있더라. 라고 해서 이제 여기저기에 많이 쓴다. 종류야 정밀학, 유류 저장 탱크 시설 한두 끝도 없죠. 그런 얘기가 4번, 5번에 비슷한 얘기 나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냉각소화 되어 있습니다. 냉각소화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럼 잠깐만 드라이 아이스 잠깐 얘기할까요? 드라이 아이스가 뭐예요? 그렇죠. 고체 CO2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이 아이스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야? 그렇지, 베라야. 그럼 이제 파인트가 큰 거냐? 파인트가 큰 건가? 어차피 못 사먹는 거 패밀리 갑시다. 어차피 못 사먹어. 자, 그러면 이제 담았습니다. 포장이에요. 멀리 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얼마나 걸리세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러면 멀리 가면 이제 드라이 아이스 많이 넣어주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드라이 아이스가 어떻게 해서 아이스크림 녹지 않게 하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원리가 뭐예요? 그렇죠. 기화열이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더라. 그럼 이제 뭐냐. 드라이 아이스 잔뜩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야. 아이스크림이 녹으려 그러면 외부의 열이 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드라이 아이스가 이 열을 받아서 얘가 지금 뭐냐면 이게 소위 기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화되려 그러면 기화열을 뺏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들어온 열이 드라이 아이스가 야 내가 먼저 기화될래. 정확히 말하면 승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한테 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녹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드라이 아이스라는 거예요. 왜 드라이 아이스냐? 생긴 건 얼음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원래 얼음 진짜 물이면 얼음이면 액체가 돼서 기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액체가 안 되고 바로 기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말 그대로 건조한 얼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드라이 아이스의 의미가. 액화될 때 당연히 기화를 뺏어 하는 거죠. 그래서 냉각소화 기능이 있다는 얘기를 같은 얘기를 또 한번 밑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질식소와 피복소화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42페이지에 냉각소와 질식소와 그 다음에 피복소화에서 아까 뭐 덮어주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 신부화재 밑줄 한번 그으세요. 깊은 곳에 화재까지도 적합하다. 그래서 피복소화 작용, 신부화재. CO2 특성 같은 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 CO2 설계 농도, 자 요거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설계 농도가 소화 농도의 20%를 더했답니다. 그래서 뭐냐? 산소의 농도가 14%가 아니고 CO2 농도가 34 이상 되게 설계하라. 나올 일 거의 없는데 이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 문제 갖고 설명드릴게요. 자, 만일에 그 29번 문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CO2를 방사해서 산소 농도가 18%가 됐다. 자, 보세요. 지금 원래 여기에 불 나기 전에 산소 농도는 21%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불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뭐냐면 CO2를 갖다가 쏴때리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산소 농도가 18%가 돼버린 거야. 18%가. 그러면 어차피 얘가 질식소화라서 무슨 진공을 만듭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소 미니멈 농도 이하로 떨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지금 뭐냐면은 이때 CO2의 농도가 얼마냐? 그냥 뭐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CO2 농도의 식을 보시면 21-O2 그 다음에 21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냐? 퍼센테이지가 곱하기 이제 100은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21 나오고 이게 얼마 됐어요? 18 됐잖아. 21에서 18 빼면 3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7분의 1 나와지는 거죠. 7분의 100인 거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네. 105면은 35니까 35% 조금 안 되겠네. 오케이? 예, 그게 다예요. 그럼 32%쯤 될 모양이네요. 그래서 약재 농도 계산 이거 하나 외우시는 겁니다. 방법 없습니다. 이거 다른 거 볼 거 없고 CO2 약재 농도 계산하는 거.
그랬고 뭐 적응화재 A B, C급이다. 뭐 쭉 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똑같은 문제 있네. 아이고 30번 문제 이건 안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숫자만 다른 거니까. 31번 가보죠. 자, 이게 어떤 소화약제라고 물어봅니다. 19년도 문제예요. 소화 후 약제에 의한 오손이 없고, 그러니까 원치 않았던 손상이 없다는 얘기 되는 거죠. 비전도성. 그 다음에 장기 보존이 용이해요. 추운 지방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자체 압력으로 방출이 가능하고 불연성 기초소 주된 소화권 질식효과이다. 여기까지 봤으면 지금 누구겠어? CO2 얘기 되겠죠? 오케이. 이 정도입니다. 나온 수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론 소화약제입니다. 자, 요거가 내용이 좀 있으니까 요거 좀 잘 들어보세요. 보시면 제가 주기율표를 얘기를 하면서 17쪽에 7풀염 그래서 이제 브라민 아이어딘까지 이건 좀 순서를 외우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냐면 이게 이제 할로겐 맨날 말할 때마다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시험문은 할로겐으로 하겠습니다. 옛날 표현으로. 할로겐 원소들이 베이스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소위 소화약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화학을 조금 해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탄소에는 1가짜리가 4개 붙을 수 있다는 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뭐냐면 할론 소화약제라는 거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이제 원래 이렇게 쓰면은 이게 CH4가 되면 이게 도시가스, 메탄가스잖아, 그지? 여기에 수소 자리에 다른 게 막 염소나 뭐 이런 게 막 이렇게 뭐 플러린 뭐 이런 게 들러붙는 거예요. 뭐 브롬도 붙고 이렇게. 얘들이 뭐냐면 전부 다 1가에 결합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 탄소에 할로젠 원소가 들러붙어서 소위 이제 소화약제를 만드는데 이런 걸 우리가 그냥 보통 할론 소화약제라고 한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명칭을 보고서 이게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온 요 1301 있습니다. 1301. 자, 이거 잘 들어요. 보시면 할론에서 이 넘버링을 보면은 이게 누구의 숫자냐면 이건 탄소의 숫자예요. 요게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요게 플러린의 숫자고요. 요 두 번째 게 염소가 되고 세 번째 게 브롬이 됩니다. 그러면 자, 다시 갑니다. 얘기했잖아. 탄소에 이런 것들이 누가 몇 개 됐건 합치면 모두 4개가 붙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쓴다면 탄소 하나 있는 거 맞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플러린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플러린이 이거 순서 상관없어요. 3개 되잖아. 그 다음에 염소인데 이 염소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대신에 뭐냐면 브롬이 하나 붙는 겁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런 걸 좀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 거야. 탄소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뒤에 게 뭐냐? 개수잖아요. 합치면 무조건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301도 있고 12 11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잖아요. 탄소 1개 있는 거네. 그 다음에 플러린은 2개 있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염소잖아. 염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브롬 하나 있는 거네. 보자마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240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잠깐만 봐. 240이. 이번엔 2402가 되는데 이거 잘 보세요. 내가 포화 불포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나? 그러면 됐네. 맨 앞에 쓰는 건 탄소 숫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 탄소가 2개 되면요. 포화 탄화수소가 되면은 수소가 몇 개까지 붙어요? 6개까지 붙어. 이거 왜 그렇다 그랬어? 자, 이쪽에 3개 붙고 이쪽에 3개 붙고 얘랑 또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탄소가 2개 있다는 거야. 그럼 붙을 수 있는 건 뭐냐? 합치면 6개가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그래서 얘라면 와, 탄소가 일단 2개 있네. 그 다음에 이게 누구 숫자라고요? 플러린. 얘가 염소, 얘가 브롬인데, 자, 요거까지는 그냥 몰라도 되는데 그냥 보여만 줄게. 브롬이 2개가 되려 그러면은 어찌 됐건 간에 있잖아. 잘 봐. 브롬은 각각의 탄소에 들러붙어요, 원래. 한쪽에 2개 붙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플러린이 4개니까 여기 2개, 여기 2개 이제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일단. 이거 몰라도 괜찮아. 한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할론소화약제라는 게 기본이 뭐냐? 먼저 탄소 하나짜리 2개짜리 있잖아요. 그럼 뭐냐? 탄소 메탄에서 CH4에서 수소 자리에 다른 할로젠 원소를 갖다 붙여 넣어서 이제 붙여놓은 걸 이제 뭐 치환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은 그냥 붙은 게 아니고 수소 빠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리 바꿨다 해서 치환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소화약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넘버링이 딱 주어지면 보자마자 얘가 누구구나, 이거 누구나. 이건 자주 나와야 돼. 이거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뭐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고 실제 쓴다 그러면 어떻게 써? 이게 CF3 이게 이제 BR 이래야 되는 거죠. 오케이? 볼 줄 알아? 좋아요. 그랬는데 자,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어떻냐면은 1301, 1211이 대충 잡아서 공기보다 5배 정도 무겁다고 돼 있죠. 그냥 보기만 해. 그냥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실제로 탄소가 내가 이건 뭐 12가 된다. 플러린이 한 17가량 돼요. 그 다음에 브로민이 이게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CF3BR이니까 잘 봐. 이게 일단 12가 되죠. 분자량 따지면. 그 다음에 17짜리가 3개 되면 51이잖아요. 51. 그 다음에 브롬이 약 70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121에다가 133이네. 133. 그러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약 30가량 되잖아. 그러니까 5배까지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구하는 건데, 하고 싶은 얘기 뭐냐. 공기보다 훨씬 무겁다. 그럼 뭐야, 쭉쭉 가라앉겠죠. 이 할론 소화약제가 참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요즘에 정말 대표적으로 왜 전기차를 자꾸 이제 미는 거죠? 그렇죠! 환경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럼 자동차, 근데 요거는 그냥 약간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래요. 야, 내연기관 떼서 자꾸 대표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나와가지고 안 좋으니까 전기 다니면은 괜찮지 않느냐. 그건 좋습니다. 근데 전기 만들기 위해서 석유 더 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효율은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바로 떼서 가는 것보다 불을 떼서 전기를 만들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엔트로피가 증가되기 때문에 효율은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뭐냐, CO2 발생량을 줄여보자라는 차원이 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는 거냐 하면은, 이거 여러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환경 문제에서 늘 나오는 게 온난화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브롬이 약간 왼수에 브롬이. 이게 이제 좀 나쁜 짓을 하는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그냥, 지구 온난화 지수부터 해서 오존층 파괴 지수 같은 게 있거든요. 간부는 나오는 건데, 잠깐만 설명드리면, 들어는 봤어. 뭐냐면, 프레온가스가 오존층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가 냉장고나 에어컨, 냉매가스 많이 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존층을 많이 파괴시킨다. 이런 얘기 들어는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르잖아, 어떻게 되는 건지도. 원리도 모르잖아요. 그게 정상이야. 이거 잠깐만 그냥 얼마 안 걸리니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보기는 봐봐. 결론만 얘기라면요, 오존이 파괴된다는 건 오존은 O3거든요. 그래서 2개의 오존이 3개의 산소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고, 여기에 이제 정확히는 말하면 두 개의 오존에 브롬이 들러붙어서 세 개의 산소 분자되고 브롬 다시 빠져나옵니다. 이제 이게 문제야, 이게. 이게 왜 문제라고 하는 거냐면은 브롬이 가서 그냥 깨고서 그냥 뭐 다른 뭐 원자에 붙고 누구 들러붙어. 그러면 그렇게 큰 파괴는 아닌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다시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야. 떨어져 나와서 또 돌아와서 또 뽀개고 나와서 또 뽀개고 이걸 이제 반복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면은 오존 하나에 잘 봐. 브롬이 하나 붙습니다. 그러면 산소 원자 한 개 떨어져요. 그래서 BrO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놈이 또 웃겨요. 이놈이 그냥 있으면 좋은데 다시 이 BrO가 또 다른 오존을 또 건드려. 그래서 지가 BrO2가 돼버려. 그리고 이렇게 돼버려. 이러고 쓰면 좋은데 이놈이 다시 자, 이 BrO2가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무슨 얘기냐? 얘 두 개 작살났죠. 그래서 요거 세 개 생겨났죠. 그리고 지금 뭐냐? 여기 있던 브롬이 다시 여기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얘가 돌아가서 이 짓거리를 또 한다가 되는 거야. 이게 촉면을 적용하는 거예요. 얘가 만일에 BrO로 가거나 BrO2라서 끝났잖아. 그러면 반응물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다시 빠져나오잖아. 그리고 또 이 짓거리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오존층을 많이 파괴시킨다. 그러면 오존층이 자외선 카팅해주는 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나빠서 뭐 자외선 많이 오니까 피부암도 걸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론소화학자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브롬 끼는 것 때문에 이 오존층 파괴 때문에 잘 안 쓴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와진 게 할로젠 화합물 요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얘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하겠습니다. 명명 자 됐고요. 1301 1211 그래서 보시면 1301 같은 경우는 자 BP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 영하 57도쯤 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뭐냐면은요. 웬만하면 상온에선 100% 기화 상태에 있는 거죠. 기체 상태로.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오존 파괴 지수가 굉장히 강하더라. 그래서 이놈이 이제 워낙 오존을 많이 파괴시키기 때문에 당장 불 끄는 데는 잘 썼는데 이거 오존층 파괴 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1211 상온기체 방출 시에는 액체 방출. 네. 그리고 끓는 점은 영하 3.4도네요. 자, 그 다음에 오존 파괴 지수가 제일 낮다. 요거 두 개는 좀 외우세요. 그래서 1301이 전형적인 프레온 가스예요, 원래. 예. 그 다음에 이제 1211, 그래서 지금 뭐냐, 1301이, 성능도 괜찮고 다 좋은데 워낙에 오존을 많이 파괴시켜. 1211이 뭐냐면, 그나마 지금 얘는, 오존을 좀 덜 파괴시킨다 정도. 거기까지도 나올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402, 탄소 2개, 플러린 4개, 염소 없고 브롬 2개 되는 거죠. 공기보다 한 9배 정도, 이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끓는 점이 영상 50도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럼 뭐 영상 50도인 거니까, 그 이후에 이제 기화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액체 상태 존재하겠네요. 자, 갑니다. 지금 어디 보시는 거냐? 잘 들으세요. 32번. 한론 1301입니다. 1301이 공기 중으로 방사가 돼서 균일하게 섞였다고 가정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비중 물어보고 앉았네. 아이씨. 자, 그러면 1301 다 해드렸네요. 연습 한번 하죠. 자, 비중은 뭐야? 밀도 묻는 거잖아. 그래서 1301이니까 탄소 1개 12 플러스 3이니까 플러린 17 드렸죠? 50. 아까 한 거 아니야? 지금 이제 1301 이거 한 거잖아. 에이씨. 그럼 이제 이거 133 구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150이면 5인데 120이면 4고 4보다 좀 크겠네, 그지?
4점 얼마쯤 되겠네요. 4.92까지가 브롬을 80자 80. 플로렌 19로 줬어요? 17도 있고 19도 있고 동위 원소인데 그럼 이건 그냥 주는 대로 하세요. 이거는 그냥 그러면 뭐 거의 한 5 근처 나오게 5까지는 안 되겠다 그지 그래도 5 넘어가나? 잠깐만 해보자 그러면 진짜로 얘를 19로 놓고 얘를 80을 줬습니다. 그러면 다시 12 플러스 19 곱하기 3 57이겠네요. 57 이렇게 더하자. 그 다음에 얘 하나 그러면 다 더하면은 9가 되겠고 14? 그렇네. 그럼 150이면은 공기는 50으로 하라고 해놨냐 지금 문제에서? 29로 하라고 했네. 그래서 29로 줬네요. 그래서 이거 짜증나 진짜. 짜증나. 대충 해. 그럼 얼마야? 5 넘어가? 그럼 5.14겠지 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미국의 대학에 가면은 거의 첫날 특히 공대 첫날 첫 시간에 뭐 배운 줄 알아요? 계산기 사용법 배워요. 계산기 사용법. 계산기 사용법부터 배워요. 왜? 걔는 생각은 뭐야? 계산은 계산기 가지고 왜 사람이 하느냐. 걔네는 그래요. 그래서 계산 잘하는 것보다 계산기 잘 쓰는 게 더 똑똑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면 이제 물건을 좀 몇 가지 사서 이렇게 돈을 내면은 걔네는 하나씩 계산한다며. 하나 하고서 거실은 돈 주고서 그 다음에 또 하고서 돈 받고 거실 주고 이런다며. 그만큼 이게 거의 안 돈다. 그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 얘기 되게 많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카드 쓰지만 현금 줄 때는 계산이 안 돼갖고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요. 마트나 이런 데서 현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받은 돈 얼마,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신 분들이 입력을 하면요. 거기에 계산기에 떠요. 거스름돈 얼마라고. 네가 계산하지 말고 계산해 줄게라고 해서 거스름돈이 뜬단 말이야. 얘기 흘렀는데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이런 문제는 이제 그만 내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49점 얼마, 51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왜 29 줍니까? 그냥 30으로 해라. 해서 그냥 약 얼마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치사하게 그러면 찌꾸투라도 1번은 4번은 아니잖아. 그럼 5 언저리인데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여기까지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저희 쓰는 말로 일제시대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계산 잘하면 또 그런 것도 지금도 우리 시험은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정말 많이 외우면 잘하는 것처럼 근데 제일 열받는 게 허벌나게 외웠더니 문제에서 표를 주고 자빠졌네 이런 거 있잖아. 미쳐 죽어.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 능력, 단순히 암기력을 묻는 문제들은 이젠 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 난 김에요. 현재 이제 우리가 크게 보는 시험은 2개 있습니다. 지금은요. 제일 큰 건 뭐요? 대입시험이죠. 그 다음에 지금 국가적으로 정말 공무원 시험이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대입시험은 전부 다 어떤 거냐 수능에 맞춰. 수능은 굉장히 좋은 문제잖아요.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단순히 계산 능력, 암기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추론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아직도 옛날 그대로가 된다는 거죠. 이 문제 형태가. 그래서 좀 약간은 좀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워낙 좀 느려요. 워낙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공직사회의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지만 한편에 뭐냐면 복지부동. 나만 아니면 돼. 나도 안 잘리지만 너도 안 잘려. 이런 마인드들,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효율성을 좀 떨군다라는 거는 그건 누구나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영화가 됐을 때 이제 장단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얘가 좀 대충 자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런 문제 나오는 거 볼 때마다 진짜 이건 좀 쉽게 주든가 그지 그냥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뭐냐 한론 소화약제 소화작용 적응화제 되어 있습니다. 아 냉각소화는 뭐 기본이 되겠고요. 냉각소화, 질식소화 이건 뭐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자 거기에 하이라이트는 부촉매 소화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얘기하면은 또 뭐 이제 뭐 물의 자동이온이나 수산화 이온, 수소 이온 나와지고 막 했는데 그거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예, 그거 하려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좀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오지도 않는 거니까 한론 소화약제가 기본적으로 뭐냐 냉각소화, 질식소화는 당연한 건데 부촉매소화 밑줄 팍팍팍 끊는 거야. 부촉매소화. 예, 그래서 그냥 부촉매소화 연쇄 반응 억제. 예,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고요. 자세한 건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심화 때 좀 보여드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46페이지에 보시면 위쪽에 뭐 약제 특성에 대해서 뭐 전기음성도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예, 뭐 전기음성도란 말도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는 모르셔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오존 파괴 지수, 그 다음에 온난화 지수가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우리 시험엔 별로 출제일이 없다. 대신에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온난화 같은 경우는 뭐예요? CO2 때문에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포소화약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CO2 발생량도 있는 거고 한데, 재밌는 거는 그래, 요거 잠깐만 하나 말씀드립시다. 여러분들 한번 본 적 있나요? 한때, 소가 온난화 일으킨다라는 거, 메탄가스 뿜어내는 거. 본 적 있죠? 아,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원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온실 효과를 알아야지 온실 효과는 되게 좋은 거고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 온실 효과가 커지면 온난화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잠깐만 얘기를 하면 온실 효과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잘 봐. 이게 지금 유리로 된 뭐 건물, 자, 이게 식물원이에요. 식물원. 그러면은, 자, 식물원입니다. 햇빛이 와요. 햇빛이 유리창을 통과하니 못 통과하니? 통과하니까 그야말로 바깥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햇빛이 쫙 유리창을 통과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열입니다. 그래서 열이 이제 도착을 해서 땅도 데웁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럼 땅은 뭐야? 이거 뭐 계속 밖에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땅도 이제 뿜어냅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태양광이 에너지를 갖고 올 때 제일 많이 갖고 오는 게 뭐냐면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라 그래요. 가시광선. 여기에서 이제 열을 많이 갖고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뿜어내는 건 적외선을 뿜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먹을 땐 밥이고 쌀 땐 똥이다. 그럼 뭐냐? 들어올 땐 가시광선이고 먹었다가 뱉을 땐 적외선 뱉는단 말이야.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유리창에 적외선을 못 나가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가시광선 오니까 형님 들어가세요. 나가려고 적외선 대갖고 나가니까 동생 어디가? 못 나가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열이 이 안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온도가 올라갈 때 이걸 갖다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주 작게 보면 온실이 되는 거고 아주 크게 보니까 지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표야. 그럼 이게 대기층이잖아. 그러면 햇빛이 이제 온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데워지고 나서 뿜어주는 건 적외선을 뿜어줘. 근데 이때 이 유리창이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 그게 온실 기체거든요. 그 온실 기체 중에 CO2도 있고 프레온도 있고 메탄가스도 있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들. 근데 문제 프레온이 저것도 있어요. 저 오존층만 깨는 거 아니에요. 프레온이 온실 효과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왔습니다. 실제로 따지면 이 프레온 한 분자가 CO2보다도요 온실 효과를 얼마나 잘 일으키냐? 몇천 배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면 선생님 프레온보다 CO2보다 프레온이 더 훨씬 온난화를 크게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건데 절대적인 양이 CO2가 압도적으로 많잖아. 그래서 이거가 뭐 몇천 배 정도 일으키지만은 양으로 따지면 이게 수십억 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O2 배출량이 많아지니까 지구는 더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더워진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 유리창이 점점 두꺼워져 보세요. 열을 좀 더 많이 가두겠죠. CO2 농도가 증가하면 할수록에 더 열을 많이 가두어서 지구는 고온에서 복사평형이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온난화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온난화 지수에는 사실은 뭐냐면 프레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양을 따지면 얘가 많기 때문에 CO2가 온실 효과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게 있어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 왔습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할로겐 화합물이에요. 가만 있어봐. 할로겐 화합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할론 소화 약제가 아니고 할로겐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할론이 좋은 건 알겠는데 대표적으로 온난화도 좀 일으키네. 오존층도 파괴시키네. 그래서 할론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할로겐 화합물이에요. 일단 종류는 좀 다 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얘기했잖아. 지금 1301, 1211, 2404 얘들이 지금 뭐냐면은 불온 갖고 있잖아. 불온. 이놈이 웬수라고요. 이놈이 오존층을 많이 파괴시키더라. 그래서 이제 뭐냐 대체약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뭐냐 여기서 결론적으로 그 오존층 파괴를 좀 덜 시키는 수소와 염화, 불화, 탄소라는 게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들 봐봐. CFC가 이거는 화학식이 아니야. 잠깐 봐봐. 여러분들이 봤을 때 탄소, 뭐 플로린 탄소 그게 아니야. 이건 약자야 그냥. 그리고 이게 이제 프레온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표적인 뭐 CF3, Cl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H가 하나 붙는 거예요. H는 수소야. 그래서 프레온 앞에 수소를 하나 더 붙여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할로겐 화합물이다라고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뭐 지금 보면 뭐 HCFC 1, 2, 4부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앞에 할론 약제 넘버링만 나오는 거고 이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부로는 나올 수가 있지만 공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냐면은 이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뭔데? 라고 해서 보니까 원래 할론이 있는데 할론이 온난화도 일으키고 오존층 많이 파괴시켜. 그래서 그거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정도. 뭐 더 붙인다 그러면 수소가 하나 좀 들어간다 정도. 이거면 되는 거지. 나머지 건 넘버링까지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이게 간단한 거예요. 뭐냐? 아니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떨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를 갖다가 넣은 걸 갖다 쏘아주기 때문에 걔가 들어가서 공기에서 비율을 갖다가 산소의 농도를 떨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이제 불활성 소화약제다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IU로 가는데 뭐 이너젠이라는 건데 약자는 모르셔도 괜찮아. 자, 잘 봐. 이게 좀 짜잘합니다. 보시면 원래 불활성이라는 게 이제 뭐 비활성 헬륨 네온, 알곤이 있잖아요. 근데 쓰는 거는 누굴 쓰는 거냐면 주로 알곤을 씁니다. 알곤을. 그래서 보시면 잘 봐. 거기에 뭐 01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냐 100도 있어요. 100도. 자, 이거 쓸 때 순서가 지금 보시면 맨 앞에 쓰는 거 무조건 질소가 제일 먼저 나와.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질소 나오고 두 번째 아르곤 나와집니다. 그 다음에 누구 나오느냐? CO2 나와집니다. 이 넘버링에서. 잘 봐. 자! 제가 질소는요,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 그랬나요? 작다 그랬나요? 거의 없다 그랬죠?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 중에서, 자, 얘는 무슨 얘기냐? 이제, 이거 이렇게 보일라. IG01입니다. 그러면 질소는 아예 없고요. 두 번째 있는 게 누구예요? 알곤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르곤이 되는 거죠. 그럼 뭐냐? IG01은 뭐냐면 아르곤 혼자 100%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100이 나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질소잖아요. 100은 뭐야? 질소 100%짜리. 그런데 자, 541. 이게 또 한번 나왔잖아. 나 진짜 이거 짜증나갖고. 자, 541입니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요. 이게 누구야? 질소잖아. 그지? 질소가 50%. 그 다음에
이게 4가 누구예요? 알곤이잖아, 그죠? 그래서 알곤이 40%, 그 다음에 요게 누구였어요? CO2잖아. 이게 10%면 되잖아, 그지? 근데 그렇지 않대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냐? 52%하고 지금 뭐냐면 8%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진짜 뭐냐면 52가 되고 이게 10이 아닌 8%라는 거. 이게 나왔다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방법 없어. 몇냐고 묻지 말고 외워. 오케이? 그래서 다 나오진 않고 둘 중에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론 제일 내기 좋고요. 아니면 이제 불활성 기체 들어가는 거, 요거 이노젠, 요거 보시기. 아, 그리고 5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질소 50%, 알곤 50%대는 거. 근데 541, 아, 짜증납니다, 이게 진짜. 예. 그래서 지금 뭐냐, 기본적으로 이미 뭐냐, 냉각 채식은 같고요. 그 다음에 뭐냐, 이미 우리가 한론 같은 경우에 뭐였습니까? 부촉매 효과.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부촉매 소화작용, 연쇄 반응 억제. 나머지 뭐 독성 기준까지는 뭐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루 분말 소화약제. 어우, 이거 뭐 웬일이에요.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 차례 출제가 되긴 했는데, 내용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분말 소화약제입니다. 화재 발생 시에 온도나 습도가 높은 여름이나 혹은 여름에 이제 뭐 덥고 눅눅하지요. 또 겨울에 저장 취급이 이런 게 이제 좀 잘 못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막 얼기도 하고 막 이제 이랬기 때문에 여기서 분말로 이제 나중에 좀 개발시킨 거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가염물질의 연소에서의 연쇄 반응 억제 차단 성분이 들어 있거나 아니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에 의한 질식작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연쇄 반응 억제 차단은 부촉매 효과, 그 다음에 질식작용, 질식소화, 그 다음에 반응 시 화학 반응 시 주위로부터 흡수하는 흡수열 등 열을 땡겼군요. 냉각도 있겠는데요. 예, 이런 작용을 갖는 이제 아주 고운 분말로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조건해 보니까 뭐 유동성도 있어야 되고 독성 때문에 안 되고 뭐 비고화성, 굳지 말란 얘기입니다. 또 뭐 관을 부식시키면 안 된다. 뭐 습기에 강하라.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이즈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냥 뭐 20에서 25mm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너무 굵으면 분말이 아니잖아요. 너무 고와도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좀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크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자, 이게 분말 소화약제 1, 2, 3, 4종이 있습니다. 참 지랄 같은데 방법 없습니다. 하나 먼저 외우실 거 2가지 중에서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3종만 A, B, C야. 다 B, C야. 그럼 뭐냐? 인류전근가 유류화재, 전기화재, 분말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유류화재, 전기화재, 특히 전기화재, 분말을 많이 쓴다라는 건데 지금 3종 같은 경우는 일반 화재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말 소화약제 그러면 일단 유류 전기.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1, 2, 3, 4종인데 3종은 일반도 쓸 수 있대. 그 다음에 일종의 드라이 케미칼이 있거든요. 그거 밑줄 그냥 보십니다. 드라이 케미칼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일종 약제 이게 굉장히 가격이 싸요. 싸고 나름대로 효과가 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기에 그냥 일종의 드라이 케미컬, 나머지 뭐 탄산, 수소, 칼륨이네, 뭐 인산화물이네,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드라이 케미컬 요거 이제 일종은 워낙에 좀 대표적으로 좀 흔하게 좀 싸게 쓸 수 있는 거라서 하나 기억하시고 3종은만이 뭐냐? 일반 화재까지 되고 대부분이 뭐냐면 유류전기, 특히나 유류보다는 전기 쪽에서 효과를 좀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51페이지에 1종에서 2종에서의 각각의 이제 소화, 적용, 적응 화재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제가 뭐 굳이 다 뭐 하느니 한번 읽어보시면. 근데 기본적으로 원리가 뭐냐면은 분말이 됐건 포가 됐건 누가 됐건 뭐냐?
연소의 3요소 혹은 4요소를 제거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냉각, 질시, 그 다음에 부촉매혹과 요 정도는 이제 가져가는 거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는 뭐 쓸데없는 얘기까지 너무나 많아서 이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종류 정도만 외우고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 CDC 나오고 드라이 파우더 있는데 요건 저 나중에 심할 때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잠시 물 한 잔 먹고 일단 오늘 요까지 해서요. 소방 파트는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갑니다.